앞 시간에는 철의 부식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극 방식과 음극 방식 그리고 알카리화 세 가지 방식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이번에 캐소딕 프로텍션 전위를 낮추어서 안정화시켜서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우리가 원래는 캐소딕 프로텍션 하면 번역을 하면 음극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 방식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서 따라서 요 전위를 낮추어서 안정화시켜서 부식 방지하는 요 방식 이론을 우리가 전기 방식이라고 국내에서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전기 방식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땅속에 매설을 하는 광역 상수도 배관, 또 가스 배관, 송유관 이런 법으로 전기 방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 건설하는 부두 시설물에서 철 구조물은 수중에서는 반드시 전기 방식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에 떠다니는 선박은 철로 된 선체는 수중에서 전기 방식토록 또 규정이 되어 있고 크든 작든 다 전 세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매설하는 기름 탱커, 주유소 기름 탱커들은 또 외국서는 또 전기 방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은 외국서는 미국의 방식 기준을 따르는 나라들은 모두가 땅속에 매설하는 기름 탱크에 대해서 전기 방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방식.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캐소딕 프로텍션 하면은 음극 방식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에도 음극 방식을 즉 캐소딕 프로텍션을 전기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 전기 방식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자, 전기 방식에는 어떠냐? 어떻게 해서 전위를 낮추느냐? 여러분들이 그 부식도에서 보면은 부식도에서 부식이 될 때 철의 전위는 마이너스 0.65V입니다. 0.65V를 밑에 보면 안정역에서 0.85까지 그래 0.2V를 음극화해서 안정역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서 금속이 물이 닿더라도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정화 요걸 우리가 음극 방식, 전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위를 낮추느냐? 전자를 공급해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위입니다. 마이너스 전기이기 때문에 전자를 공급해서 우리가 전위를 낮추는데 전자를 공급해주는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론편에서 뭘 받느냐 하면 전지를 배우면서 전지에서 아연이 부식이 되면서 즉 아연이 이온화되면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전자를 우리가 음극으로 보내서 우리가 전자가 나올 때 이온화될 때는 금속이 플러스 이온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즉 부식, 산화가 되는데 또 오히려 전자를 또 받게 되면 받는 금속은 보호됩니다. 자, 우리가 철 구조물, 배관도 이 화면에 보는 것은 땅속에 매설 배관인데 배관의 전위를 이 전자를 공급하기 전에는 배관의 전위는 마이너스 0.65V가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냐 사진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마그네슘이 땅속에 묻혀 있고 마그네슘과 이 배관 간에 회로가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그러면 요간에 철과 마그네슘 간의 전위차가 약 한 1V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이 전위가 높고 마그네슘이 전위가 낮기 때문에 철은 음극이고 마그네슘은 양극입니다. 마그네슘이 반드시 부식이 되는데 부식이 되면 즉 금속 이온으로 떨어져 나가면 발생되는 전자가 회로를 따라서 강관에 땅속에 매설된 강배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배관에 강관의 전위가 마이너스 0.65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0.85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가 전기 방식 기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85를 방식 전위라고 얘기합니다. 방식 전위, 부식이 안 되는 설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85 이하로 철의 관의 전위를 낮추게 되면
절대 부식이 안 됩니다. 통계 자료 보면은 전기 방식 했을 때 0.85 이하로 낮췄을 때 부식률은 방식률이 되죠. 99.98%까지 부식이 방지된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부식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의 다 이렇게 전기 방식하는 이 강구조물은 모두 다 피복을 하든지 해서 피복된 상태에서 하지 아무런 피복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물에 전기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그네슘과 철을 이렇게 전기적인 접촉을 해서 전지를 구성해서 마그네슘이 희생되면서 발생되는 부식이 되면서 발생되는 전자를 공급받는 이러한 구조. 이건 마그네슘도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아연과 알루미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건설하는 또 철구조물 또는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 선체가 철로 되어 있을 때는 거기는 뭐 항상 보면 그 물 밑에 들어가서 보면 선체에 금속 덩어리가 두덕두덕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연 알루미늄입니다. 요것은 땅 속에는 다 마그네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나? 왜 바다에서는 아연과 알루미늄을 양극으로 사용하고 이 땅 속에는 마그네슘을 하느냐?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NaCl 소금이 많이 있고 기타 염이 있어 가지고 전자가 쉽게 흐를 수 있는 그 물이 전자를 쉽게 흐를 수 있는 전기 전도도가 좋습니다.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힘으로 밀어줘도 우리가 필요한 전자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연과 철 하면 약 0.35V 계산상으로 철과 알루미늄 약 0.5V 그 적은 볼테이지 힘으로서도 아연을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아연과 알루미늄을 쓰고 그 다음에 땅은 비장이 커서 전위가 좀 큰 힘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 약 1V 전압 전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속에는 다 마그네슘을 매스를 해서 합니다. 자, 철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 양극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우리가 이걸 뭐냐면 자기가 희생하면서 철 구조물을 보호한 데서 이 세 가지 금속이 철 구조물 부식 방지용으로 사용될 때는 이 세 가지 금속을 우리가 희생 양극, sacrificial anod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구조물이 너 어디서 전자를 공급받았느냐? 희생 양극에서 받았다. 그래서 이 전기 방식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희생 양극법, the sacrificial anode method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양극법. 그래서 이 희생 양극.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면은 우리나라 국도변에 가면 오래된 국도변에 가면 전봇대가 있습니다. 가끔 전봇대에 가다 보면은 전봇대이라는 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 통이 뭔지 잘 모르지만 통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이 뭘까? 바로 그 도로의 이점을 이용해서 도로 지면 하에 도로 땅 속에는 도로 따라서 보통 배관이 매설되고 있다. 근데 배관 가운데 우리 법으로 전기 방식 해야 되는 게 광역 상수도 배관, 그 다음에 송유관, 가스관들은 법으로 전기 방식토록 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있는 이 통이 대부분 보면 뭐냐 하면은 바로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그 배관, 주요 배관의 전기 방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아마 정답이라고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통이 뭘까? 여러분 전봇대 위에 지나가는 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AC입니다. 교류. 자, 그러면 보듯이 교류를 받아서 직류로 만드는 영어로 rectifier, 우리말로 정류기. 여러분들 아마 가정마다 누구든지 정류기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있으려 하신가 합니다. 핸드폰 충전기, 행립 충전기 다 그 정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뭐 전기 다리미 옛날에 보면은 AC를 DC로 만드는, 예를 들어서 면도기, 전기 면도기도 다 AC를 DC로 만들어서 그 DC 전원을 가지고 우리가 면도기를 안에 모터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기 방식에서는 DC 전원이 필요합니다. DC 전원 마이너스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냐? 전자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땅속의 배관에다가 전자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전봇대 위에 위에 지나가는 선에서 AC를 DC로 만들었어. 즉 정유기를 거쳐서 마이너스 전극을 거기에다가 선을 연결해 가지고 땅속의 배관과 연결해서 전자를 공급해 줍니다. 전자를 공급해 주기 전에는 배관의 전위가 마이너스 0.65, 즉 자연전위, 부식 전위를 유지하는데, 이 정유기에서 나온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최소 설계 기준은 마이너스 0.85, 즉 방식 전위까지 낮춰줍니다. 근데 이거는 전자를 공급해주면 해줄수록 전위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하게 낮추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2.5V까지를 설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V를 그때를 마이너스 2.5V를 과방식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더 공급을 해주지 말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 방식 할 때 이거는 이런 전기 방식 시스템을 뭐라 하냐? 너 전자를 어디서 받았냐? 외부 전원에서 받았다. 그래서 요 전기 방식 시스템을 external current method, 즉 외부 전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배관이 너 어디서 전자를 받았냐? 외부 전원에서 받았다. 그래서 요 전기 방식 시스템을 external current method, 즉 외부 전원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다음에 DC 전의 플러스 극에는 불용성 양극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가 전기라는 것은 반드시 음양극이 있어야 우리가 또 회로가 구성되기 때문에 불용성 양극이라는 것은 주로 여기는 티타늄에다가 또 백금을 도금한 불용성, 전기가 흘러도 이 부식이 되지 않는 불용성 양극이라고 이걸 반드시 땅속에 매스를 해서 플러스 극에는 대극으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시간 빌어서 2002년도 전에 국내 전기 방식, 외부 전원법의 전기 방식 기준이, 설계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0.85에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2.5V를 과방식 기준으로 잡은 데 비해서 국내에서는 과방식 기준을 마이너스 5V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스 배관을 지난번에 보면서 그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가스 배관에서 마이너스 5V는 왜 잘못됐느냐? 마이너스 5V 되면 그 배관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전기분해가 일어나면서 피복도 파괴하고 또 발생되는 발생기 수소가 금속 안에 파고 들어가서 수소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마이너스 0.85에서 마이너스 2.5V가 설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2년도 이전에는 이 기준 자체가 부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 전기 방식 때도 오히려 전기 방식에서 부식을 방지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식 방지, 이거 전기 방식 때문에 더 균열이 일어나고 배관에서 가스가 샌 그런 사례가 있음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2002년도 이전의 그 시설물들, 즉 과방식이 너무 마이너스 5V를 했을 때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는 우리가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